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은가격이 급락하고 케빈 워시 지명 이후에 뭐 이런저런 거 걱정하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또 워낙 많이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매도할 요인들이 많이 좀 겹쳤던 것 같습니다. 뭐 실적이라는 재료가 있긴 했지만 오늘은 이제 주로 악재 쪽에 집중하면서 낙폭을 잠깐 줄이는 시도가 그냥 그대로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외국인들이 오늘도 많이 팔았습니다. 매도가 오히려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역대 최대로 들어오긴 했는데, 이제 오늘은 뭐 외국인들의 던지기가 워낙 세게 나오다 보니까 그 물량을 좀 받아내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집중적으로 매도했고요. 뭐 화학, 건설, 유통, 제약 이런 것들은 하락을 이용해서 물량을 좀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오늘 지수 낙폭의 절반 정도 역할을 했거든요. 근데 뭐 오른 업종은 없었고, 업종 내에서 뭐 화장품, 해운, 전기전자에서 뭐 삼성전기 이런 종들이 선별적으로 올라가서 오늘은 뭐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강했던 날이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시아가 오늘 대부분 다 빠지긴 했거든요. 또 낙폭도 되게 컸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유난하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지난달에 우리 증시가 24포인트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어떤 후유증이 좀 일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코스피 보면 오늘 뭐 아침에 낙폭이 그렇게 크지 않은 단계까지 좀 좁히는 시도가 있긴 했는데, 그냥 아예 시초가 자체가 5일선 아래 잠깐 5일선 회복 시도했다가 이제 장중 내내 밀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근데 오늘 보면 두 번 정도 아주 강한 매수세가 유입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개장하고 나서 직후에. 그 다음에 이제 1시경에 웬만하면 저 정도 매수세가 들어오면 살짝 눌러주고 다시 올라가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매수세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찍혀 내려간 거는 이제 오늘 매도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좀 센 매수가 두 차례 들어왔는데 그거를 이제 뭉개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투자자들은 이제 지표 하나를 장중 내내 보면서 그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오늘 장중에 지수 궤적하고 비슷하게 간 게 은가격. 예, 장중에 은가격 움직이는 거랑 지수하고 되게 비슷하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이거 뭐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 오늘 드릴 건데, 은가격에 빠지면서 이것 때문에 여기 투자했던 자금이 손실나서 이 손실을 채우기 위해서 주식을 파나 보다. 그러니까 은가격하고 오늘 우리 증시하고는 비슷하게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투자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장중에 은가격과 코스피 지수가 되게 비슷하게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제가 가끔 그 말씀 드린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셀 때는 또 종목도 마찬가지고 3일 연속 조정이 잘 안 나온다. 그래서 금요일에 빠지고 오늘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동안 빠졌는데 이틀 동안 빠지면서 그 가장 최근에 나왔던 큰 양봉, 그러니까 종가가 고가로 몸통으로 양봉 나온 거 있잖아요. 저 꽃감을 빼먹어 버렸거든요. 저 꽃감을 빼먹었는데 나머지 꽃감이 몇 개 안 남았어요. 근데 저걸 하나하나씩 빼먹기 시작하면 올라간 게 다 지워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단타만 들어옵니다, 시장이. 아, 이거 올린 게 그냥 단타성 자금이었나 보다라고 투자자들이 생각을 해서 그다음부터는 제자리로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수요일에 다시 빠진다 하더라도 화요일장 정도에서는 의미 있는 어떤, 그러니까 매수세가 들어와서 하다못해 뭐 하락하더라도 꼬리가 아주 길게 달린다든가 아니면 상승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이 나와야지. 안 그러면 이제 시장이 한동안은 단타 천국이 돼버리는, 뭐 안 그래도 단타긴 한데 단타 비중이 높긴 한데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의 움직임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뭐 주요 뉴스들은 오늘 뭐 저는 워시 쇼크로 다 몰아가기는 좀 무리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 시장은 워시 뉴스가 가장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이제 상대적으로 주요 후보들 중에서는 매파다. 릭 라이더나 아니면은 뭐 케빈 헤셋이나 뭐 크리스토퍼 월러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아예 대놓고 비둘기 파거든요. 근데 이제 워시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말을 바꾸긴 했죠. 그래서 오늘 한 증권사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할 때는 비둘기, 그러니까 민주당이 집권할 때는 매파, 이렇게 맞바꾸는 사람이다, 이런 표현도 했던데, 어쨌든 사람들은 저 사람이 양적 완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건 내가 모든 걸 다 돈으로 바꿔줄게, 나한테 줘. 그럼 이제 연준이 모든 온갖 고물을 다 돈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갖다 주면 그걸로 당장 돈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이제 채권, 아무 채권 다 바꿔주는 건데 제가 이제 고물이라고 표현한 건데, 어쨌든 이런 어떤 연준의 유동성 정책의 축, 금리 말고 이제 양적 완화, 유동성 공급하는 건 안 할 것 같다. 그러면 결국에는 두 축 중에 하나를 안 쓸 거면 유동성이 결국에는 줄어드는 거잖아. 그러면
주식시장에서는 저런 건 나쁜 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근데 트럼프가 한참 임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는 당장은 그런 거 걱정할 필요는 없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냥 빌미. 어쨌든 조정이 나와야 되니까 이게 좀 빌미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지고 첫 번째로 급락했던 게 금과 은이었죠. 예,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그게 영향을 준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은이 폭락하면 그냥 은 빠진 게 주식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렇게 될 수 있지만 은 포트폴리오로 가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떤 투자 자산 중에서 은이 빠지면서 저 은 가격을 채워야 되는 또 반대매도 막아야 되는 그런 매도가 좀 가동이 되면서 오늘 주식의 하락이 좀 유난하게 컸던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서 오늘 사이드카까지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발생이 되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선물 거래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졌죠. 근데 이게 사이드카까지 발동될 일인가, 이게 워시를 너무 키워주는 거 아닌가 싶긴 한데, 어쨌든 시장의 반응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약간 이제 또 하나 보면, 지금 텍사스에서 그 공화당 선거 있었는데, 이제 선거가 있었는데,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텍사스 지역은 석유가 되게 많이 나는 지역이 있잖아요. 예전부터 이제 조지 부시의 지역, 그죠? 굉장히 유명한 뭐 그런 데로 알려져 있죠. 근데 텍사스에서 민주당이 이겼다라는 거는 지금 미국 민심으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일반적인 대통령이면 정책을 바꿀 텐데 트럼프는 더 독하게 나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불안정한 상태, 이것도 향후에 좀 평범하진 않을 것 같다, 시황이. 이렇게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오늘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죠. 그 코스피 200 선물이 5% 오르거나 5% 빠진 상태에서 1분 동안 유지가 되면 저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이드카는 오토바이 옆에 이렇게 보조 좌석 달린 오토바이 있잖아요. 옆에. 그래서 이제 메인이 오토바이라면 그 옆에 있는 보조, 이걸 갖다가 이제 장착을 해서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야 된다. 안정적으로 가도록 제어를 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그게 유래가 된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이드카가 이제 발동이 됐는데, 사실 이 사이드카가 나오면 특히 하락 사이드카가 나오면 그게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다음날 오를 확률 58%, 이틀 후에 오를 확률 77%.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좀 오를 확률이 높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몇 달 동안 빠질 조정이 단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거는 줍줍 찬스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서 때로는 단타가 들어오기도 하고 때로는 중기 자금이 들어오기도 해서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 시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매도 사이드카가 오히려 이제 차라리 다 털었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일부는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작년에 2번 매도 사이드카가 나왔었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작년에 뭐 가상자산 막 폭락하고 막 이제 팔란티어 폭락하고 막 그럴 때, 그때 이제 매도 사이드카 나오고 그날은 이제 아랫골이 되게 길게 달렸죠. 그리고 나서 지수가 이제 한 차례 좀 세게 그 반등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반등 사이클이 좀 나왔었잖아요. 나왔다가 그 다음에 조정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올라가고. 그래서 이때는 그때가 한참 이제 상승 이후에 박스권 2달 동안 박스권이 시작되는 초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급락 후 그 반등 나오고 한참 흘러내렸다가 그 다음에 또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시장이 좀 지그재그 가는 그런 형태를 보였고, 다음에 이제 작년 4월에 나왔던 그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선언, 그때 나왔던 매도 사이드카, 그때 이제 그 다음날 아주 세게 반등 시도하다가 종가로 밀렸다가 그 다음에 한 번 더 빠지고, 그때가 이제 저점 되면서 쭉 하고 밀고 올라가는, 예, 그런 형식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래서 좀 매도 사이드카가 그러니까 특정하게 똑같이 반응하는 건 없는데, 다만 이제 2, 3일 이내에 이제 단기적인 반등 사이클이 한 번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오늘의 하락 이후에 뭐 이번 주 주중 이내에 한번 반등 사이클이 나올 가능성은 과거 사례를 보면 있다라고 볼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추세 반전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단타가 들어오면은 이제 한 3, 4일 정도 올라갔다가 이제 그 다음 매물, 중기적인 자금이 더 세게 들어오면은 이제 곧바로 이제 상승으로 완만하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형태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이번 자금이 어떤 자금이 매수로 물량 받는지 이것도 좀 가늠해 보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오늘 하이닉스가 무려 8% 넘게 빠져서 90만 원 이제 넘어갔다가 이제 단반에 83만 원까지 떨어져 버렸고, 은 가격이 빠지면서 고려아연은 사실 뭐 은 이외에 이제 여긴 또 지배구조 문제, 경영권 문제가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철저하게 은 가격이 빠지는 이슈 때문에 관련주로 이제 급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반면에 좀 선전한 종목은 시멘트, 레미콘 뭐 이런 종목군들이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마 우리나라 아파트 공급 정책 이런 거하고 맞물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오늘 이 시장 급락기에 좀 버틴 게 좀 특이했고 그다음에 실적이 좋다라고 보고서가 잘 나오는 삼성전기가 또 오늘 상대적으로 좀 선전을 하고 이제 이렇게 버티는 종목들도 일부는 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대형주는 오늘 뭐 시총 20위 이내에는 아마 다 빠진 것 같은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종목이 140포인트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니까 오늘 낙폭의 절반을 이 두 종목이 차지했거든요. 이 두 종목이 빠져버리면 그냥 하락 쪽으로 신난다라고 하면서 뭐 선물 옵션 다 밑으로 다 공격을 해버리니까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반대로 시장이 반전할 때는 키는 저 종목이 잡고 있다.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일장에서 반격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코스닥은 오늘 그 시총 상위에서는 종목들별로 좀 엇갈렸어요.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2차전지 종목이 서로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빠지니까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의 낙폭이 조금 더 컸고 근데 이제 시총이 또 되게 고만고만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에코프로 알테오진, 에코프로비엠이 시총이 되게 비슷해졌어요. 예, 여기서 좀 나름대로는 또 이제 치열해지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수급은 오늘 기록이 하나 나왔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순매수가 역대 최고, 그러니까 거의 5조 원대 중반 나왔거든요. 아마 기존이 3조 8천억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11월인가? 하여튼 3조 원대 후반 정도가 기존 기록이었는데 5조 6천억. 이거는 앞으로 저럴 일이 있을까 싶을 정도의 이제 매수가 들어왔는데 반면에 외국인들 보면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샀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을 줍줍하는 하락 이후에도 물량을 좀 받았던 모습이 있었고 사실 코스피도 전기전자 많이 팔아서 그렇지 다른 거 이렇게 대량 매도한 업종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약간 이제 현금화가 절실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은가격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고 뭐 오늘 금융투자가 또 양시장 다 매도한 게 특징이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또 ETF 매수하던 게 오늘장에서는 이거 아닌가라고 해서 이제 한 발 물러서서 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거 내일장에서 다시 가동이 돼야 돼요. 내일장에서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가동이 안 되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ETF가 오히려 매도로 전환되면서 이제 그냥 아까 내가 꽃감이라고 표현했지만 꽃감을 하루에 하나씩 뚝뚝 빼먹는 그런 형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화요일 이후에 어떤 흐름이 이제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 조금 주목해볼 만한 건 나중에 이제 선물 매도는 많이 줄긴 했는데 그러니까 외국인들 선물 매도 이력이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지수 낙폭은 오늘의 절반? 선물로 때릴 수 있는 건 오늘의 절반이거나 조금 더 많은 정도? 예, 그래서 뭐 외국인들이 이제는 현물로 저렇게 때리는 것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적어도 선물로 때려가지고 시장 떨어뜨리는 거는 이제 조금 이전보다는 좀 여력이 많이 남아 보이진 않다. 이렇게 이제 의미는 있어요. 왜냐면 무기 창고에 하락으로 떨어뜨릴 무기, 올릴 무기 이렇게 있으면 지금은 이제 오히려 올릴 수 있는 무기가 조금씩 더 늘어나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이제 한편으로 보면 그냥 그래 맞아봐야 한 방이지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해석은 일단 됩니다. 그다음에 뭐 외국인들 오늘 뭐 매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압도적이죠. 네, 두 종목 매도가 2조 4천억 정도니까 전체 매도를 감안해 보면은 뭐 두 종목을 그냥 판 거다. 매수는 순매수 1위가 네이버. 예, 1,100억 정도 매수 들어온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이 뭐 금융주, 건설주, 뭐 이런 것들 좀 담은 게 선별적으로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규모가 워낙 작아서 오늘은 그냥 파는 데 집중했다라는 거고, 기관도 오늘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의 매도가 거의 1조 원 가까이, 예, 1조 원 가까이 매도가 있었고, 매수 쪽에서는 근데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팔면서 한미반도체, DB하이텍은 또 매수했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큰 거 팔고 작은 거 사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그냥 골라 담았다. 이런 느낌이었고, 코스닥 쪽은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이 반도체 쪽은 종목별로 사고 팔고 좀 엇갈렸고, 매수는 2차전지, 제약, 근데 이게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고르게 또 사긴 했어요. 예, 보면 이제 그 에코프로비엠, 삼천당력, 레인보우 로보, 알테오젠, 리가켄 바이오 하여튼 이런 거 쭉 보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종목을 그냥 고르게 좀 받는, 마치 최근에 ETF 매수하듯이 이렇게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반도체 종목별로 엇갈려서 받았고,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들을 오늘 되게 많이 팔았는데 시총 상위 종목, 예, 시총 상위를 쭉 팔았고 오늘 반도체 되게 열심히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수한 쪽 상단으로 보면은 반도체가 되게 많이 포진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이제 반도체 물량을 큰 규모는 아니지만 그냥 따닥따닥 이제 좀 받아내는
예, 그런 움직임을 보인 게 특징이었습니다. 자, 일단 오늘 그 미증시에서는 지난주 금요일에 오히려 기술주, 그러니까 미국 시장 자체는 좀 덜 빠졌거든요. 그리고 그 채권도 되게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냥 원자재가 빠져서 그렇지. 근데 이제 그 케빈 워시가 그렇게 매파라고 불려야 되나? 그건 좀 의문이 되고,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몇 번 다짐을 받았을 거예요. 너 매파면 진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이 다짐을 받았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의장이 새롭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새롭게 선보이면 신고식 같이 이렇게 나오는 적, 예전에 이제 파월 때도 그랬고, 예전에 버냉키 의장도 처음에 말 한마디 했는데 외환시장이 막 엄청나게 변동성 보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 우리한테 잘 보여야 돼? 이런 식으로 좀 신고식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구나. 이런 메시지를 주는 측면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뭐, 그건 음모론이고, 어쨌든 오늘 미증시가 좀 안정이 되는지가 되게 중요하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별다른 악재 없는 데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에 따라서 기술주가 또 급락을 하면 여기에 연동돼서 매도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반등, 그다음에 기술주의 안정,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이드카 발동 이후에 증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반적으로는 2, 3일 이내에 이제 반등 시도가 이제 나오게 됐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우리 증시가 이틀 연속, 특히 코스닥은 이틀 연속 크게 빠진 상태라서, 매수 가동이 되지 않으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게 의미가 퇴색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요 구도가 이제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는데 이게 보면 약간 그 한머니, 보통 이제 한머니라는 건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타성 자금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자금들이 되게 빠져나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자동차가 됐든 반도체가 됐든 몇 년 동안 거둘 수 있는 누적 수익을 단번에 거뒀기 때문에 이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또 여기에 이제 가격 폭락하면서 이것도 대응해야 되니까 또 빠져나가고.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되게 많이 나가서 더 나갈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많이 나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매도가 어쨌든 줄어들지 않으면 이러다가 장기 자금까지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게 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요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000포인트 깨진 게 문제가 아니라 한참 멀찌감치 갈 수도 있어서 요 매도 규모가 줄어들기만 하면 국내 증시 대기 자금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금으로 좀 커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자, 근데 가격 급락이 왜 주식시장에 영향을 줬는지 생각을 해보면, 글로벌 펀드들은 자금을 나눠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식도 예를 들어서 주식 25%, 채권 25%, 원자재 25%, 그다음에 외환시장에도 25%, 예를 들면 그렇게 이제 1대1로 이제 투자를 했다. 근데 만약에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면, 저거 반대매도 나가면 안 되는데, 또는 반대매도 나가버려서 저기에 또 채워야 되는데,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다른 자산을 팔아가지고 저 반대매도 안 나가도록 틀어막거나,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줄이거나, 또는 저거 외환시장 또는 원자재가 폭락을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금융시장이 다 무너지니까 현금을 확보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매도하는 게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자산 중에 4개 중에 뭐 하나가 무너진다라고 하면 엄청나게 빠지면, 그러면 이제 주식 같은 경우가 제일 먼저 매도 대상이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폭락? 그러면서 주식 매도가 나오고 주식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이게 또다시 다른 자산을 또 매도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악순환이 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나리오는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저점 매수가 가동이 되면서 돌아가 버리면 이걸 다 커버를 하게 돼요. 주식이 버티는 거 봐서는 원자재 시장도 괜찮겠는데, 왜냐면 주식이 올라간다, 강세장이네, 그럼 원자재 사도 되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고, 반면에 이게 매도 악순환이 돌면 주식이 빠지네, 다른 자산 팔아야지, 다른 자산 빠지네, 주식 팔아야지, 이게 되게 안 좋은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보통 매도 악순환이 돌 때는 경기에 치명적인 타격이 왔을 때, 이제는 경기 걱정까지 해야 되는구나, 이런 단계로 가게 되면 이제 매도 악순환이 되고, 그렇지 않다라면은 한 차례 매도 사이클 정도로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경기를 건드리는 정도 단계는 아니라서 일단 한 차례 매도 사이클 정도로 보이긴 하는데, 또 혹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추이 계속 보면서 내용을 또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상하면 또 제가 장중 긴급 방송 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물론이고 또 그 알림 설정까지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